핸드폰 배터리 너무 빨리 닳지 않나요? 용량이 너무 작은 것 같죠? 현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낭비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부피에서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뽑아낼 수 있을지 이영석 학우의 발표로 알아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화학 공부하면 이 핸드폰 배터리를 좀 연구해봐. 이거 너무 빨리 닳아. 지금 군대 가 있는 제 친구가 항상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핸드폰 배터리 왜 이렇게 빨리 닳을까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리튬이라는 물질을 사용한 배터리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배터리는 불이 굉장히 잘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튬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알갱이들이 충전을 할 때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고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할 때, 즉 방전을 할 때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극과 양극 사이에는 그 접촉을 막아주기 위한 분리막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 음극을 잘 보시면 육각형으로 된 이상한 굉장히 부피가 큰 구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흑연이라는 물질의 구조인데요. 이 리튬이 음극에 저장될 때는 흑연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즉 흑연이라는 것은 리튬이 저장될 수 있는 칸막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칸막이는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부피가 큰 칸막이를 없앤다면 더 많은 리튬을 음극에 저장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칸막이들을 없애봤습니다. 이 칸막이를 없애게 되면 리튬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충전이 될 때 리튬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 앉지 하다가 아무 곳에나 앉아버리게 돼요. 근데 리튬은 리튬끼리 서로 좋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 뭉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뭉치다 보면 리튬이 뭉치고 뭉쳐서 고드름 같은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고드름이 분리막을 뚫고 양극과 만나게 돼서 계속 커지게 된다면 원래 전기는 음극과 양극을 이어주는 도선을 따라서 밖으로 흘러야 되는데 전기가 음극, 양극 사이에 배터리 안에서 흐르게 되면서 이 안에서 스파크가 발생해서 불이 나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흑연 칸막이 없이도 리튬을 안전하게 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리튬을 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튬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리튬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고분자 혹은 탄소 같은 것들로 마련해 주고 리튬이 좋아하는 것들, 금, 은 같은 것들을 거기에 놔둔다면 리튬이 거기에 가서 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리튬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리튬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없는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리튬이 골고루 잘 분산돼서 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아무리 오래 쓰더라도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고 그리고 전기차가 굉장히 오래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석 학우님의 발표였습니다. 아까와 같이 심사위원분들의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 과학에 대한 그 본인의 주장을 그래도 칸막이, 의자 이런 용어에 빗대어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아마 그 비과학도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들었을 때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야 생각하는데요. 일단 리튬이 앉는 의자를 마련해 주면 칸막이가 없어도 뭔가 질서정연하게 리튬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잡기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 의자의 소재가 아까 뭐 금, 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리튬이 앉을 수 있는 의자라고 제가 빗대어 표현을 했는데 요즘 연구가 되는 분야로는 리튬이 그 빈 공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 안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그런 빈 공간을 길쭉한 막대기 모양으로 형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의자들을 이제 만드는 물질들은 고분자 혹은 탄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한 금, 은, 그리고 또 더 말하자면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의자의 빈 공간 안에 미리 놔둔다면 리튬이 그 물질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의자에 들어가서 그 물질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죠.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좀 짧게 더 드릴게요. 아까 리튬은 리튬끼리도 많이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또 리튬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맞나요? 금도 좋아하고 은도 좋아하고 마그네슘도 좋아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왜냐하면 일반 대중도 잘 모르거든요. 이 내용 조금 더 재미있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원래 금속은 금속끼리 굉장히 좋아하는, 잘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모든 금속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속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금속들을 섞은 거를 합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금반지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금반지는 순도에 따라서 14K가 있을 수 있고 몇 K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캐롯의 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 가지 금속을 그 안에 넣어서 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속끼리 굉장히 잘 섞이는 금속이 있고 그 금속끼리 싫어하는 금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리튬이랑 원래 아무것도 없다면 리튬은 리튬끼리 같은 금속이니까 잘 뭉치려고 하는데, 리튬이 좋아하는 또 다른 금속을 놔둔다면 리튬끼리 있지 않고 그 좋아하는 금속에 가서 붙지 않을까요? 네. 네, 그 처음에 막 마이크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침착하게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저는 되게 배터리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는데 막 건물이 무너지거나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해요. 배터리를 항상 이렇게 풀 충전해놔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몇 시간을 갈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이 발전한다면 최대 몇 시간이 가능할지. 배터리의 용량은 시간으로 말한다기보다는 배터리의 용량은 이제 시간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질량 대비 혹은 부피 대비 몇 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현재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 탄소 흑연을 갖고 있는 음극이 있는데, 이 흑연을 없애주면 최대 10배까지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와 같이 배터리를 쓴다면 지금 배터리를 쓰는 시간에 비해서 10배나 최대 이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리튬이 서로 친한다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리튬 그 핀셋으로 옮기다가 리튬이 붙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 리튬 전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뭔가 좀 그 부피를 줄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발표의 핵심이 사실 그거였었는데, 그 뒤쪽에 단에, 그러니까 음극에 있는 소재 단에 연구를 하시고 있겠지만, 그 부피를 줄이는 게 음극 소재를 개선하는 방식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 있는 전해질을 바꾸는 방식으로도 부피를 줄이려고 하는 연구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튬 이온 전지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답을 이미 다 알고 질문을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배터리를 개선하는 방법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극의 구조를 바꾸려는 연구도 있고, 양극은 이제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를 때 전자가 이동하는 높낮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전압을 높이를 양극이 좀 더 높은데 그거를 점점 더 올리는 방식으로 양극의 새로운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현재 리튬이 그 배터리 안에서 흐르는 통로는 액체 전해질로 돼 있는데, 이 액체 전해질을 가벼운 고체로 바꿔서 좀 더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부피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행이 되면 전기차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전기차는 무게가 무거우면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혹은 무게를 줄이면 더 전기차의 효율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답변 너무 잘해주셨던 이영석 학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채팅 좀 부탁드리고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